안녕하세요. 케빈의 알기 쉬운 RX 자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마블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블 다이어그램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블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블 다이어그램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 마블 다이어그램이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비동기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표시한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마블 다이어그램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이 문장으로 적혀있는 리액티브 연산자의 기능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액티브 연산자의 기능이 시각화되어 있는 이 마블 다이어그램은 문장으로 적혀있는 내용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결론적으로 이 마블 다이어그램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핵심인 이 연산자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제를 잠깐 살펴보면서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액티브 X라는 공식,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공식 사이트인데요. 이 맵 연산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블 다이어그램을 일단 가려놓고 맵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연산자는 소스 옵저버블, 그 원본 옵저버블에서 내보내진 각각의 아이템에 여러분이 선택한 함수들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을 내보낸 옵저버블을 반환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사실 처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입장이라면은 이 문장만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블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이 문장으로 되어진 내용들을 마블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3개가 들어옵니다. 이 맵 함수 안에 입력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이 X가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고요. 이 입력으로 들어온 X에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은 10 곱하기 1이니까 출력으로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인 2는 10 곱하기 2를 하니까 20이 되고, 세 번째 데이터인 3은 10 곱하기 3을 하니까 30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출력된 데이터는 10, 20, 30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마블 다이어그램은 어떤 식으로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이 마블 다이어그램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블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화살표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위로 동그라미들이 지나가고 있죠. 바로 밑에는 또 동그라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르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 사이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자, 마블 다이어그램은 크게 이렇게 위쪽, 아래쪽 화살표, 이 화살표를 지나가는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난 박스,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 화살표인데요. 이 위쪽 화살표는 한마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타임라인인데요. 어떤 시간이 흐르냐면 데이터가 발행되는 시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데이터가
발행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3, 5, 7 순으로 데이터가 발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수직 막대반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어서 종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행된 데이터의 밑에 있는 이 점선 함수는 발행된 데이터들이 어떤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네모난 박스는 바로 연산자 함수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맵 함수를 예로 들고 있는데, 맵 함수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행된 데이터가 이 맵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맵 함수 내부에서 가공 처리를 해서 출력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x죠. x에 1을 더한 수를 출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수직 점선 화살표는 이 연산자 함수로부터 나온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화살표 역시 타임라인인데요. 밑에 있는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는 거는 위쪽 화살표와 같고요. 다만 이 함수의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표시되는 시간 순으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2, 4, 6, 8이 이 맵 함수의 출력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는 구독자, 즉 소비자죠. 이 소비자가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함수의 출력으로 나온 변환된 데이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 표시는 데이터가 발행이 되거나 연산자 함수에서 나온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들에게 어떤 에러가 있을 경우에 종료가 된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쪽 화살표는 데이터의 발행을 의미하는 타임라인이고요. 아래쪽 화살표는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박스는 연산자 함수가 되겠고, 이 발행된 데이터가 연산자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출력으로 나와서 구독자, 즉 발행된 데이터를 구독하는 구독자, 즉 소비자죠. 이 소비자가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데이터가 발행이 되었다, 데이터가 통지가 되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블 다이어그램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서 마블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블 다이어그램 첫 번째 예시로 이 연산자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인 필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산자 함수는 연산자 함수의 이름으로 어느 정도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필터라는 의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일 필터링 시스템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스팸 메일 필터링이라고 하면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필터 연산자 함수의 필터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앞서 위쪽에 있는 화살표는 발행자가 발행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부터 25, 9, 15, 7, 30이 차례대로 이 연산자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1이 들어오죠. 1이 들어오면 이 x가 발행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자, 1은 10보다 크다.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네, false죠. 자, 필터 함수는 이렇게 발행된 데이터가 필터 함수에 적혀있는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필터링 되어서 출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출력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25 같은 경우에는 25는 10보다 크다. true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으로 나왔습니다. 자, 9는
10보다 크다, false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는 10보다 크다, true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 함수의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은 10보다 큰가요? false죠. 자, 출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은 10보다 크죠? 자, true이기 때문에 출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필터는 말 그대로 발행된, 자, 즉 통지된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출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블 다이어그램 예시로 just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ust 함수는 어떤 데이터를 가공을 하거나 변화를 하는 그런 연산자 함수는 아닙니다. just 함수는 데이터를 통제하는 옵저버블이나 플로어블을 생성하는 함수인데요. 자, 위쪽에 타임라인을 표시하는 화살표는 없습니다. 다만 이 just 함수는 2, 25, 30, 15, 6이라는 데이터를 이 just 함수의 파라미터로 가지고 이 파라미터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통제하는 옵저버블이나 플로어블을 생성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그대로 아무런 가공 처리 없이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0도 30이고요. 15도 15로 나오고요. 6도 6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단순히 데이터 자체가 출력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just 연산자 함수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just 함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제하는 옵저버블이나 플로어블을 반환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준 두 개의 마블 다이어그램 예시를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봤던 마블 다이어그램에 대한 구현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블 다이어그램은 필터 연산자 함수에 대한 마블 다이어그램이었는데요. 자, 제가 이전 시간에 RX 자바 프로그래밍은 기본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발행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구독해서 이 가공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본 프로세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코드를 보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자, 먼저 just 함수에 대한 마블 다이어그램은 다음 코드에서 보실 텐데요. 일단 먼저 just 함수로 데이터를 발행을 합니다. 이 발행된 데이터를 필터 연산자 함수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10보다 큰 데이터는 필터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필터링 된 10보다 큰 데이터만 구독자가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콘솔에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trl Shift F10을 누르면은 IntelliJ에서는 해당 클래스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0보다 큰 숫자인 25, 15, 30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필터 함수에 커서를 두고 Ctrl Q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필터 함수에 대한 API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마블 다이어그램은 이 문서에서 보시는 다이어그램과 약간 그림이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자, 필터 함수에서 동그라미로 된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동그라미만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마블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블 다이어그램은 just 함수에 대한 마블 다이어그램이었죠. 자, just 함수는 옵저버블을 생성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just 함수의
파라미터 입력으로 들어간 데이터를 통지하는 옵저버블을 반환을 해서 옵저버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 생성된 옵저버블을 구독하게 되면 just 함수에서 파라미터로 들어간 이 숫자들이 데이터들이죠. 이 숫자들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Shift F10을 누르면 해당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가공 처리도 없이 just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간 이 숫자들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블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블 다이어그램은 RX 자바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연산자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마블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보시고 이 연산자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블 다이어그램이 무엇이고 그 마블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RX 자바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기 위한 프로젝트 환경을 간단하게 구축한 후에 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죠. 그 Hello RX 자바 코드를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